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전기 다산해류 강사 남미스입니다. 제어공학 7장 상태공간법 문제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의 시스템 행렬 A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개념 시간 때 풀어들었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차식이 나왔으면 시스템 행렬 A는 이행 이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행 이열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행에 있는 친구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5, 3인데 거꾸로 적고 마이너스라고 하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5 위에는 무조건 1이 되는 것이고, 여기 대각선에 다 1인데 우리가 이행 이열이니까 여기서 끝납니다. 나머지는 제로가 된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시스템 행렬 A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B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입력 행렬 또는 제어 행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 우리가 RT의 개수가 뭐죠? 1이죠. 그래서 1 적어주시고 위에는 다 제로로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행 이열이니까 이렇게 이행 1열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행렬은 0,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으로 표시되는 제어계가 있다. 이 계를 상태 방정식으로 나타냈을 때 A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선 문제와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3차식으로 스타트를 끊기 때문에 3 곱하기 3, 즉 3행 3열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마지막 친구만 보면 됩니다. 요 열만 요 행이죠. 행만 구해주시면 되겠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5, 1, 2죠. 거꾸로 적고 마이너스. 그럼 2, 1, 5 해주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5 위에는 무조건 1. 그리고 요 대각선으로 전부 다 1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 해주시고 나머지는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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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해주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답 몇 번입니까? 1번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입력 행렬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RT의 개수가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력 행렬, 제어 행렬은 1에 0, 0.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3차 미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석적으로 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풀고 넘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다. 3번입니다. 블록선도와 같은 단위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상태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의 상태 방정식에 어떻게 했습니까? n차의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면 그 n차의 미분 방정식을 n개의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바꾸고 그 미분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한 것이 상태 방정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n차 미분 방정식을 구하고 n차 미분 방정식을 n개의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답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렬로 바꾸기 전의 상태예요. 자, 우리가 지금 1번이 답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행렬로 표현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상태 방정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미분 방정식을 구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1차 미분 방정식이 2개죠. 그 말은 뭡니까? 태초에 2차 미분 방정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미분 방정식을 2개의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2차 미분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력과 출력에 관한 식이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일단 구해볼게요. 우리가 전달함수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RS분의 CS 1 마이너스 게루프 전달함수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형태를 보게 되면 얘가 게루프 전달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게루프는 SS 플러스 1분의 5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S에 S 플러스 1분의 5가 된다라는 거죠. 분의 자, 순방향이죠. 그래서 입력에서 출력 순방향도 이 친구가 되는 거니까 S에 S 플러스 1분의 5가 된다라는 거죠. 얘를 이제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위아래 SS 플러스 1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에 S 플러스 1에 플러스 5가 되는 것이고, 분의 SS 플러스 1 하면은 날아가고 5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계산하면 X제곱에 플러스 S가 되나요? 그래서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5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입력과 출력에 대한 관계로 표현하기 위해서 크로스 해줄게요. 얘랑 얘랑 곱하고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한 게 어때요?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5. 자, 여기에다가 뭐를 곱한 겁니까? CS를 곱하는 거죠. 그리고 RS와 뭐를 곱한 겁니까? 5를 곱한 거죠. 5에 RS가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t의 함수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얘를 0 라플라스 하면 되는데 일단 S제곱이다라고 하는 건 두 번 미분한 거죠. 그래서 dt분의 dt제곱분의 d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자, 뭐를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한 거죠. 이렇게 분배를 한 거니까 얘를 두 번 미분한 거예요. CS를 이제 t의 함수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CT를 두 번 미분한 게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 자, 이 친구가 되는 거죠. 이 친구는 S니까 한 번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D에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CS를 T로 바꾸면은 CT가 되는 거죠. 자, 더하기 자, 5에다가 얘를 곱했죠. 그럼 5에다가 그냥 CT 그리고 더하기 는 5에 자, RS는 우리가 그냥 RT다.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 방정식 개념 시간 처음에 설명드릴 때 자, 이러한 미분 방정식 개념 시간에는 이제 3차였죠.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상태 방정식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뭡니까? 이 미분 방정식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CT라고 하는 이제 출력과 RT라고 하는 입력과의 관계를 이제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우리가 구해야지만이 상태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석적으로 일단 풀어볼게요. x1t가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t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x2t는 이제 얘를 미분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dt분의 dct.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태 방정식의 형태가 x, t에 a에 x에 t에 플러스 b에 r에 t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한번 미분한 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얘를 미분한 거다 하면은 x1의 미분한 꼴이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dt분의 dct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dt분의 dct는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x2t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는 x2t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s2t를 한 번 미분을 한 거죠. 그러면은 얘가 두 번 미분된 거 맞아요? 그러면은 조금 자리가 부족한데 양해 바라겠고요. d제곱에 그냥 자, 요거 자, 얘가 뭐라고요? dt분의 dct 다 얘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d제곱 t분의 자, d의 제곱에 ct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자, 이 친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기에 있었죠. 자, 여기. 얘가 얘잖아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다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맞죠? 맞아요? 자, 넘겨주게 되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자, dt분의 dct가 뭐였습니까? dt분의 dct가 x2였죠. 그럼 얘가 x2고. ct가 뭐였어요? x였잖아요. x1. ct가 x1이었죠. 그럼 다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dt제곱에 ct는 x1부터 넘기면 마이너스 5의 x1. 자, 얘 넘기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2. 자, 남아있는 거 5의 rt가 되죠. 플러스 5의 rt.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주면은 자, 이 친구가 마이너스 5x1. 그리고 마이너스 x2. 더하기 5의 rt가 되는 거죠. 5의 rt. 맞죠? 그리고 얘네 자
x1의 개수는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RT에 대한 개수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2차 미분 방정식을 2차니까 두 개의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1번이죠. 1번. x1t 미분한 게 x2t고 x2t를 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5x1, 마이너스 x2 그리고 플러스 5r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뭐로 표현한 거? 행렬로 표현한 것이 상태 방정식이죠. 여기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행렬로 표현하면 x1 프라임 그리고 x2 프라임 그리고 0, 1, 마이너스 5 좁아서 조금 양해 바라겠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x1, x2 더하기 자 0, 5가 되는 거죠. 0, 5에 RT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나오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되는 거죠. 얘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는 자 이러한 방정식이 나오면은 요거로 바꾸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바꿀 때 1, 5를 어떻게 하라? 거꾸로 줬고 마이너스 붙여라. 그래서 마이너스 1 해주시고 자 위에 1 해주시고 주대각선 전부 다 1 만들어주고 나머지 제로. 그리고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RT의 개수를 보라라고 했습니다. RT의 개수가 뭐 기본적으로 1로 많이 나오는데 요 경우 같은 경우는 5로 나왔죠. 그래서 5고 나머지 제로다. 이렇게 관계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게 사실은 개념 시간 첫 번째 제가 좀 유도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이해하셨으면은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3번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 방정식 문제는 그냥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고 그리고 왜 저런 식으로 푸는 게 빠른지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괜찮은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상태 방정식이 나와 있고 자, A와 B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우리가 시스템 행렬, B는 제어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어 행렬의 형태가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랑 좀 다르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제어 시스템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형태가 다르더라도. 왜냐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왜냐면 지금 물어보는 건 특성 방정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합니까? SI에 시스템 행렬 마이너스 A 해주시고 얘의 절대값 크기를 구한 다음에 제로로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I다라고 하는 건 단위 행렬이라고 했고 지금 시스템 행렬이 2행 2열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2행 2열이 그러니까 주대각선이 1이고 나머지는 제로. 자,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겁니까? I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S를 곱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만 S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S. 그리고 마이너스. 자, A는 뭐가 됩니까? 0, 1, 마이너스 3, 4가 되는 것이고. 자, 정리를 해주시면 S에 0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3이니까 3, 그리고 0 S 마이너스 4죠. S 마이너스 4.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얘 크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 얘 곱하고 마이너스 얘 곱한 거죠. 그대로 해주시면 S 마이너스 4 발해볼게요. S제곱에 마이너스 4S.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빼야 되는 거죠. 플러스 3은 제로가 된다. 결론적으로 2번이 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성 방정식 같은 경우는 SI에 마이너스 A에 자, 크기를 구하시고 얘를 뭐로 만들면 된다? 제로로 만들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시스템 행렬 A 자체가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주어져 있죠. 그리고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요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배웠던 거랑 다르더라도 우리가 입력 행렬, 제어 행렬 신경 쓰지 마시고 얘만 신경을 써주면 됩니다. 어차피 얘만 있으면은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우리가 I다라고 하는 거는 A가 2행 2열이니까 얘도 2행 2열이죠. 그래서 1, 0, 0 주대각선이 1은 단위 행렬을 얘기하고 여기에다가 S가 곱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에다가만 S가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이너스에다가 A는 뭐가 됩니까?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주시고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S 빼기 0은 S, 0 빼기 1은 마이너스 1, 그리고 0 빼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것이고 S에서 마이너스 3 뺐으니까 S 플러스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얘네 곱한 거 빼기 얘네 곱한 거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S에 S 플러스 3 해주시면 자, S 제곱에 플러스 3S가 되는 것이고 얘네 곱하면 마이너스인데 빼야 되니까 플러스 2가 재료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얘의 특성근은 SS 인수분해가 됩니다. 플러스 2 플러스 1이고 지그재그 해주셔가지고 S랑 1 곱하면 S, S와 2 곱하면 플러스 2S가 돼서 결론적으로 3S가 되는 것이고 이 3S가 얘랑 어떻습니까? 맞기 때문에 이대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 플러스 2 곱하기 S 플러스 1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면 S 플러스 2 그리고 S 플러스 1은 제로가 된다라는 것이고 S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2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에 대한 특성 방정식의 근을 역시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친구가 이제 시스템 행렬 A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력 행렬, 제어 행렬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가 SI-A의 절대값이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되는 값을 여러분들이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랑 거의 똑같은 형태죠. 얘의 절대값.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I다라고 하는 건 단위 행렬이죠. 그러면은 2행 2열의 단위 행렬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S를 곱했으니까 1만 S로 바꿔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해주시고 A 같은 경우는 0에 마이너스 3에 2에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이고 각 요소마다 빼주시면은 자 S에서 0 빼면 S가 되는 것이고 0에서 마이너스 4를 뺐으니까 플러스 3 0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2 S에서 마이너스를 빼줬으니까 S 플러스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크기를 구해야 되니까 얘네 곱한 거 빼기 얘네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S에 S 플러스 5니까 S제곱 플러스 5S에다가 자 마이너스 6을 어떻게 해주신다? 빼면 되니까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인수분해하면 SS 그리고 플러스 2, 플러스 3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그재그 해주시면 얘는 3S가 되는 것이고 얘는 뭐가 됩니까? 2S가 되는 거죠. 두 개를 더하면 5S가 되는 것이고 이 5S가 지금 얘랑 어떻습니까?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얘를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방정식이었죠. 제로가 될 때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를 해주시면 S 플러스 2 S 플러스 3은 제로가 된다. 그러면 S가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일 때가 특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3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만 암기하시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어공학 자체는 이제 문제가 안 어렵고 상태 방정식도 상당히 개념이 어려운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제가 개념 시간 때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맞죠? 어떻게 풀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태 천이 행렬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2의 지수꼴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보라고 했죠. 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꼴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자, 1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틀렸습니다. 2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맞겠고요. 3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것도 성립을 합니다. 4번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로 틀렸죠. 그러면 4번도 답이 아니에요. 2번 3번 중에 한 개인데 자, 그다음 봐야 되는 거 우리가 1과 마이너스 3 요 값을 봅니다. 얘네 크기만 봐요. 1과 3이 지수에 있으면 돼요. t의 개수가 여기 1, 3, 1, 3, 1, 3, 1, 3 2번이 정답인 거예요. 3번은 1, 4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 답은 2번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석적인 풀이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솔직히 정석적인 게 막 대단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이제 상태천이 행렬 공식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아주 쉽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적어볼게요. 상태천이 행렬이다라고 하는 거네.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SI-A 라는 행렬을 구해요. 그럼 이 행렬에 뭐를 합니까? 다시 적을게요. I-A에 역행렬을 구해. 맞죠? 역행렬을 구하고 이 상태 천이 행렬이다라고 하는 건 파이 t가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역 라플라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일단 S-A를 구해야 돼요. 맞죠? 그럼 Si-A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A. 그럼 S는 단위 행렬. 1, 0, 0, 1이죠. 그럼 여기다가 S를 곱했으니까 S. 0, 0S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SI죠. SI. 마이너스, 우리가 A는 뭐라고 했습니까? 0,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죠. 0,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한 겁니다.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S 빼기 0은 S, 0 빼기 1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S에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4죠. 그러면은, 자, 이러한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Si-A가 되는 것이고. 그럼 얘 뭐를 구해라? 역행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의 역행렬을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A, B, C, D라는 행렬이 있다라고 할게요. A가. 그럼 얘의 역행렬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AD, 마이너스 BC분의 1 해주시고, 자, D랑 A 자리 바꿔준다라고 했어요. DA 해주시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B와 C에는 부호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얘를 그대로 적용을 한 거죠. AD, S에 S 플러스 4 하면 뭐가 됩니까? S 제곱 플러스 4S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빼야 되니까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분의 1이죠. 그리고 나서 자, 얘네들이 자리 바꿉니다. S 플러스 4, S.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마이너스의 1. 그렇게 나타낸 게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 지우고 우리가 자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3 인수분해가 되죠. S 플러스 3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죠? 두 개 크로스하면은 얘는 S고 크로스하면은 3S 두 개 더하면 4S 4S가 되니까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3은 S 플러스 3, S 플러스 1을 곱한 값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얘네들을 지금 각 요소마다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S 플러스 4 밑에다가 전부 다 S 플러스 1, S 플러스 3 전부 다 S 플러스 1, S 플러스 3, S 플러스 1, S 플러스 3, S 플러스 1, S 플러스 3을 다 나눈 거예요. 여기에다가. S 플러스 4에다가도 나누고 1에다가도 나누고 마이너스 3에다가 나누고 S에다가 나눈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역행렬을 구한 거예요. 역행렬이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 게. 그럼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역 라플라스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얘를 역 라플라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분분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분분수 해줍시다. 자, 하나씩 가볼게요. 자, 이 친구부터 부분분수 해볼게요. 그러면은 S 플러스 1 분의 어떤 숫자가 올 거고 더하기 S 플러스 3분의 어떤 숫자가 올 겁니다. 그럼 숫자가 올 때 S 플러스 1 위가 궁금하다 하면 S 플러스 1을 가리고 S 플러스 1이 제로가 되는 값 대입하라고 했죠. 그럼 S가 마이너스 1일 때 S 플러스 1은 제로가 되니까 요거 가린 다음에 S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2분의 3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1.5죠? 그럼 여기 1.5고. 그 다음 S 플러스 3. 그럼 얘를 가려요. 그리고 S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0.5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0.5. 이렇게 적을게요. 마이너스 0.5. 이 친구도 똑같은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S 플러스 1 분의 어떤 숫자 올 거고 S 플러스 3분의 어떤 숫자 올 겁니다. 똑같이 해줘요. S 플러스 1을 가립니다. 그런 다음에 S에 마이너스 1 넣으라고 했죠. S 플러스 1 0으로 만드는 거.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 맞아요?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0.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S 플러스 3 가립니다. S 대신에 마이너스 3 넣으라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0.5. 그러면 마이너스 0.5. 그 다음 것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S 플러스 1분의 자 더하기 S 플러스 3이 되는 것이고 S 플러스 1 가린 다음에 S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1.5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S 플러스 3을 가리고 S에 마이너스 3을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5. 그 다음 똑같이 S 플러스 1분의 더하기 S 플러스 3분의 뭐가 되는 건데 S 플러스 1을 가른 다음에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0.5인가요? 마이너스 0.5. 자, 이 친구도 S 플러스 3을 가린 다음에 S에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그래서 2분의 3이니까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가 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0 라플라스 해주면 되는 거죠. 얘를 0 라플라스. 그럼 뭐 어렵지 않죠? 개수가 뭐 1.5죠. 그럼 1.5에 2에 마이너스 t죠. 마이너스 t.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0.5에 2에 마이너스 3t가 되는 거죠. 2에 마이너스 3t가 된다.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됩니까?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자, 0.5에다가 2에 마이너스 t죠. 2에 마이너스 t. 더하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0.5에 2에 마이너스 3t죠. 여기까지 나오나요? 나오네요. 그럼 지금 다 똑같은 거죠. 마이너스 1.5에 2에 마이너스 t죠. 그 다음 1.5에 2에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0.5에 2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5에 2에 마이너스 3t죠.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쵸? 답 보세요. 2번이죠. 1.52 마이너스 t 마이너스 0.52에 마이너스 3t죠. 마이너스 3t 0.52에 마이너스 t 그리고 마이너스 0.52에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52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5에 2에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0.52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5에 2에 마이너스 3t 맞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맞아요? 이거 뭐 그냥 귀찮은 거예요. 이거 한다고 저도 지금 거의 뭐 솔직히 멍 때리고 했어요. 강사님 그 강의할 때 멍 때리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라 딱히 머릿속으로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계산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냥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러한 방법 정도는 그냥 뭐 이렇게 푸는구나 아시고 사실 이게 실기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객관식 시험에서만 만날 것이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말로 공기업을 준비한다 하시는 분들도 이 공기업도 제호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요령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가 기출문제 딱 2개가 있어요. 이러한 숫자가 나오고 또 다른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형태도 다 똑같은 규칙으로 정리가 됩니다. 물론 이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앞서 제가 설명한 방법으로 풀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는요. 거의 이제 이러한 형태로 나올 거니까 요거 방법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 시스템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산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Z평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Z평면에서 안정도는 무조건 단위원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Z평면의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 안정하다. 원상에 있으면 인기안정, 원 밖에 있으면 불안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3차인 이산치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근이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2, 플러스 0.5로 주어져 있다. 이 시스템의 안정도는 요거는 개념 시간에 풀어들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산치가 나오면 Z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이산치 시스템의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플러스 0.5다. 이 얘기는 마이너스 Z가 마이너스 0.3, Z가 마이너스 0.2, Z가 플러스 0.5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얘네들을요. Z가 아니라 S로 해석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끝장나는 겁니다. 맞죠? 왜? 이산치 시스템이가 Z예요. Z. 여러분들이 이거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S였으면 좌반면 안전, 우반면 불안정, 허수축 임계안정인데 Z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단위원 안에 있으면 안정, 바깥에 있으면 불안정, 원상에 있으면 임계안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단위원이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2, 플러스 0.5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 0.5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뭐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3 있겠죠. 어쨌든 1보다 작으니까 전부 다 원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정한 시스템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S평면으로 하게 되면 얘가 우반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안정으로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는 뭐라고요? 이산 시스템, Z평면에서의 얘기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다. 10번입니다. 단위 계산함수 UT를 라플라스가 아니라 Z변환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라플라스 하면 S분의 1이고 Z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항상 이 기본 꼴을 좀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기본 꼴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Z 그리고 Z 마이너스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라고 했죠. ut니까 여기에다가 ut를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다. 우리가 ut는 1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z-1분의 z.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얘도 볼게요. 11번인데 얘 지수함수가 나왔죠. 그럼 이 친구도 이제 기본꼴 또 적어볼게요. 자, 기본꼴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z에 z-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수함수니까 2에 마이너스 at가 되는 것이죠. t를 샘플링 주기다라고 해서 대문자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지 몇 번에 있습니까? 4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1번도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z-변환된 함수에 대응되는 라플라스 변환 함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t함수로 바꾼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플라스를 한번 시켜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fz, 이미 z 변환된 친구죠. 그럼 이 친구의 형태를 보면은 자, 3 곱하기 이렇게 분리해 볼까요? z에 2에 마이너스 3t 분의 z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기본꼴이 보여야 됩니다. 제가 기본꼴 뭐라고 했어요? 기본꼴. 자, z 마이너스에 얘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 z 마이너스에 얘가 되었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얘를 t로 하면은 그냥 2에 마이너스 3t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얘를 이제 t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뭐 ft다 라고 했을 때 자, 앞에 개수 3이 있고요. 3에다가 2에 마이너스 3t가 되는 것이고 다시 얘를 어떻게 합니까? 라플라스를 해주게 되면 자, 우리가 3 곱하기 얘는 어떻게 합니까? s 플러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죠. 결론적으로 s 플러스 3분의 3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되겠네요. 답이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 13번 문제 볼게요. 요거는 이제 z변환의 초기값과 최종값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초기값이다 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가 t 함수에서는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자, 우리가 ft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얘를 리미트 t를 이제 제로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얘를 이제 s 차원으로 바꾸게 되면 자, 리미트 s를 무한대로 보내고 그리고 s의 fs다. 자, 이렇게 나타냈고 자, z 변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리미트 s를 자, z니까 z를 무한대로 보내고 여기서 중요한 거 1 마이너스 z분의 1을 곱하라고 했죠. 맞죠? 그리고 f z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어쨌든 z가 무한대는 1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죠. 무한대분의 1은 제로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리미트 z가 무한대로 갈 때 어차피 여기가 이제 1이니까 그냥 fz다. 자,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최종값이다라고 하면은 자, 리미트 자, t가 무한대로 갈 때죠. 무한대로 갈 때 ft가 되고 얘를 이제 s차원으로 바꾸면 자, 리미트 s가 제로로 갈 때 s의 fs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z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리미트 자, 중요한 거 z가 어디로 간다고요? 1로 간다고요.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동일하게 자, 1 마이너스 z분의 1을 해주시고 z 변환한 것을 해주면 된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막 답 찾는 거는 어렵지 않죠?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초기값이니까 요게 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